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국물 없는 기자회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또 함께합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잘 보냈죠? 네. 음. 명절 뭐 조용히. 잘 못 보낸 것 같은데. 네? 명절 때 일하느냐고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생방하는 방송. 방송에. 네. 집안일 거들었다고. 집안일, 네, 뭐 집안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딱 힘들진 않았는데. 네. 사실 뭐 명절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요. 그냥 나갔었습니다. 방송할 때가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할 때가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뭐 차례를 저희가 지내야 돼서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쉬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편안한 휴식이 보장됐던 설이었기를 바랍니다. 네네. 예. 저도 설 때는 잘 보냈고 저희 식구가 5명이어서 누구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네. 구조였죠. 어디 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 뭐 이동은 할 수 있죠. 차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네, 누구를 만나러. 네. 네. 이제 뭐 당장 아버지 어머니 찾아뵐 수도 없었던 그런 명절이었는데 뜻깊게 보냈습니다. 잘. 아이고, 네. 그래요. 또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야 할 것 같고 아마 올해 이제 가족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어찌 보면 또 신이 계신다면은 신의 섭리가 아닌가. 그 동안은 뭐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런 모임 자체가 금지된 명절을 두어 번 보내면은 또 안 봤던 가족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신께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명절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셔야죠. 그렇죠. 그 정도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지금 나의 멘트를 지상파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 그렇죠. 네. 지상파의 적응자인데 부적응자도 아니고 네.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이 멘트는 전혀 손볼 데가 없으나 존재 자체. 존경하는 정봉주 전 의원이 네. MBN 판도라? 판도라. 판도라에 뭐 들어간다는 얘기를 스타토크. 들었어요. 네네. 예, 야, 우리 저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가 안 되시니까 방송을 하시네요. 난 방송이 안 되니까 네. 내가 정치를 해야겠어. 아무래도 그래야지 잘안 않겠나. 됐었잖아. 예, 그래요. 너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광고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박사 홍삼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고박사님이 장기 계약을 하신 모양이군요. 아이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기 계약은 길장짜겠죠? 예. 그래요. 아이고. 우리 고박사님이 혹시 그 장기 계약을 하면서 네. 자기 장기를 걸기 염려가 돼가지고. 네네. 그런 계약은 아니고 길장짜. 예.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홍삼순 만드신 고박사님. 현재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강식품, 건강음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한약학 박사인 고장호 박사가 일상을 지키는 면역 방패라는 별명을 붙여 만든 고박사 홍삼순이 되겠습니다. 네. 면역력 하면은 홍삼 하면은 수없이 많은 브랜드와 상품이 있는데 한의학학 박사 고장호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먹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균형은 소화기 건강에 달려 있다. 그래요. 소화기 건강, 장기. 그렇죠. 장기가 좋아야 사실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못 먹으면 또 나쁜 걸 먹으면은 온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의 기운이 온몸에 퍼질 수 있도록 제대로 먹어야 집 나간 면역력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장호 박사가 직접 출연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네, 그러시죠. 이번에 또 해와 소울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소화삼을 들고 왔었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 예, 네. 그때는 이제 식품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인삼 대신에 6년근 홍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그것까지 다 획득을 하고 왔습니다. 네. 게다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건데 이름을 소화삼이라고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화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예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도 편하게 음. 고박사 홍삼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뭐 보통 홍삼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요. 코박사 홍삼순 딴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광고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게 맞습니다. 있는 모양이죠? 예, 다른 게 있습니다. 엄청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순수한 홍삼을 얘기를 하시면서 홍삼만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좋다는 것들 좀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헌을 바탕으로 음. 저희 아버지랑 제가 50년 동안 더 발전시켜서 오. 예,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구자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같이 면역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돼 있을 때 정말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정말 네,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구자탕에 대한 논문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 2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24건이 있는 네. 그런 오래된 처방입니다. 이게 그 면역력의 짱이란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오. 선물용 박스를 보면은 한국 세 번째 운학문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건? 이거는 저희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 중에서 건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년을 산다고 하는 학을,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던 그런 문양을 넣어서요. 예,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요. 네. 전통 그리고 역사 네. 그러면서도 건강이 모두 농축된 우리 고박사 홍삼순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포 정도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정확히는 한 2포 정도가 아. 더 좋은데요. 예, 한 포 뭐.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요. 이 며칠 뒤면은 설날인데 고박사 홍삼순으로 선물을 하시면 딱 좋겠네. 들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아이고. 다시 들어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 네. 가슴 깊이 울리는. 네. 네. 아, 저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약 각 박사가 제대로 만든 면역 방패 고박사 홍삼순을 김용민닷컴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정만주 벌파님 네네. 고상국 박사, 고성국 박사인데 낙곰수 할 때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 버렸죠. 아이고 우리 만주 벌파님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네. 이미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성국이 형님. 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분 아닙니까? 네,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그때 이미 우리 곁을 떠났어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형님이 사실은 80년대만 해도 정말 운동권 앞에 섰던 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YS 때 김현철 형님을 이제 만나면서 네네. 조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됐다가 그러다가 하여튼 무슨 좀 시끄러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잠적하더니 MB 말기에 나타나가지고 아 정말 뭐 아주 수려한 언변과 정말 빈틈없는 논리로 MB를 깠는데 네네. 우리 편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낙곰수에 한번 모셨는데 네네. 아니 이 형님이 계속 저 동네를 다니시는 거야. 그러더니 완전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셨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하고 정말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렇죠. 헷가닥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말 뭐 치료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마탱이가 갈지 모른다. 때문에 적당한 어떤 그런 경계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철학이고 아, 나도 정치했었구나. 취소하겠습니다. 네. 방금 발언은. 네. 아 정말 그때 느꼈죠. 네. 사람 한순간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요단강 건너간 사람 정말 많습니다. 건너가서 안 온다.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거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돌아올 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루비콘강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네. 최근에는 저승을 갔다는 요단강이란 말이 좀 많이 쓰니까. 요단강. 전도사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 예. 네네, 그렇군요. 아, 자, 그래요. 오늘 저 민동기 기자님부터 좀 어떤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겠습니까? 터질 게 터진. 아, 그래요. ABC 이거 언젠가 협회.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네. 얘기가. 예. 사실 ABC 협회와 관련된 문제점은요.
저희가 미디어 토크 때부터 그럼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또 어떤 분이 난 결혼 안 할래. 뭐 3번째가 또 뭐였더라?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고. 네, 4번째가 바로 ABC 협회 부스 정확하다. 네. 부스 공사입니다. 그게. 일단 ABC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ABC 협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은 네. 우리 사실은 광고주들이 말이죠. 광고를 하고 싶어요. 신문에다가. 네네. 근데 그 신문이 몇 부를 찍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배달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ABC 협회가 너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저 신문은 몇 부를 찍는지 알려다오. 그럼 몇 부를 찍는지 알면은 효율적인 신문에다가 광고를 맡기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부수를 확인하려고 만든 기구가 바로 ABC, 민간 기구긴 합니다만 네네. ABC예요. 근데 그 ABC가 구라를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89년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은 2009년에요. 정부 훈령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ABC 협회의 부수 인정을 받은 매체만 정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그렇지. 2009년에 이게 정부 훈령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ABC 협회가 일종의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10,000원을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박근혜도 가끔씩 보내요. 그래서 저희 저널리즘도 ABC 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ABC 협회에서 이렇게 하더만 우선 풀시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유령 언론사인지 아닌지 풀시에 전화를 해요. 근데 한번 저희가 못 받았어.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유령 언론사로 분류가 될 뻔했었는데 다행히 또 나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행이네요. 유령 언론사가 아니라 무령 언론사다. 유령이 아닌 무령 언론사다. 네네. 네. 이런. 빨리 유력 언론사가 되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ABC 협회에 흔히 말해서 유가 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구멍이 좀 많습니다. 유가 부수라고 하는 것은 돈 내고 네. 사는 예. 부수. 예. 네. 그러니까 신문 한 장을 음, 돈을 지불해서 음, 구입을 하는 거죠. 이게 음. 뭐 가정 구독이 됐든 방송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다 구독 유가 부수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신문사 본사로부터 분기별 부수 결과를 보고를 받아요. ABC 협회가. 그러면 일단 그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ABC 협회가 그 보고가 맞는지를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실사를 해야지. 그래서 한 30곳 정도 되는 곳에 이른바 그 지국을 정해요. 네. 이걸 표본 지국이라고 하는데 아, 그 인쇄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지국으로 가는 딱 거야. 정해요. 네. 그렇지. 인쇄소는 열심히 많이 찍고 계란판 공장에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지국으로 가야지, 지국으로. 예. 한 2, 30곳 되는 걸 표본 지국으로 이제 정한 다음에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본사에서 ABC 협회로부터 보고한 그 유가 부수 상황이 맞는지를 따져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었냐면 30곳 정도 표본 지국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에 그 지국에 우리 조사하러 갑니다. 이런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준비를 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지국장들이 뭐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이런 곳에 익명으로 이제 계속 제보를 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ABC 협회의 부수 공인하는 그 부수 발표하는 부수를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네네. 사실은 지난해 11월입니다. ABC 협회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이게 문체부에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폭로기 때문에 문체부가 내부 폭로라는 내용은 굉장히 폭로가 구체적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을 해왔어요.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20곳 정도의 표본직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오늘이 오늘 문체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 조사 결과를 입수를 해서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ABC 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를 했습니다. 116만 부 찍는다. 네. 우리는. 네. 네. 근데 이게 116만 부가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116만 부가 유료 부수다. 유료 부수. 네. 네. 다 돈 주고 독자가 그만큼 있다는. 돈 주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 116만 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신문사들이 독자들이 돈 내고 보는 유료 부수 외에도 뭐 확장판으로도 쓰기도 하고 네네. 예전에 내가 신문 돌릴 때도 그랬거든. 그렇죠. 정도 있고. 뭐 한 네. 10부 정도는 남아요. 그래서 뭐 그걸 확장 부수라고 해서 안 보는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 좀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촉 용도로 더 찍는데 더 찍지 않고 정확하게 116만 부를 찍어가지고 116만 가구에다가 이걸 배달했다.
그거 ABC 협회가 공표를 했어요. 이제 작년에.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공장에서 몇 부가 찍는지는 이제 조선일보가 알겠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지국에서 유료 부수로 나가는 신문 수가 이제 116만 부다. 라는 게 이제 ABC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문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ABC 협회가 인증한 부수가 116만 부인데 이게 본사가 ABC 협회에 보고한 부수 있잖아요. 그리고 ABC 협회가 그 보고를 받고 실사한 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격차를 성실률이라고 해요. 성실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거의 100%에 이르는. 95.94%를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것만으로도 개뻥이 드러나네. 이것만으로도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퍼센테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문체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A지국 보고 부수는 33,968부였는데 문체부가 실사 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5,358부. 아니 절반도 안 되네. 그렇죠. 45.2% 성실률이. 나 참. 자, 그 2배를 찍었다는 거 아니야. 네. 유료 부수에 비해서. 또 다른 지국 아니라 C지국의 보고 부수는 조선일보가 ABC 협회에 보고한 건 35,844부인데 문체부가 실사 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6,931부. 요것도 47.2%. 택도 없네요. 택도 없어.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 식으로 2배 이상 찍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에서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 부수는 15만 7,730부였는데 문체부가 실사를 해보니까 7만 8,541부. 절반이구나. 절반. 그러니까 49.8%.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표본지국 일단 표본이 적긴 합니다. 9곳. 근데 대충 40 몇 퍼센트, 50% 요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좀 일반화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이 추세대로라면 116만 2,953부라고 지금 ABC 협회가 발표했잖아요. 네네. 조선일보 유료 부수가 절반 정도로 깎아서 맞아요. 추정해 볼 수 있다. 50만 부 정도 찍는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58만 부 정도 찍는다는 그런 얘기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 조사 대상 지국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 우리가 저기 미디어 토크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네. 조중동 중 하나입니다. 거기 당시에 조중동 중 한 개 신문사가 100만 부라고 얘기했어. 100만 부. 근데 인쇄공장에서 정말 몇 부를 찍는지 그 찍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을 거 아니야? 몇 네. 부 찍으라고. 뭐 입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 통해서 들은 얘기는 50만 부를 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절반을 찍는다면은 지금의 그 조중동 신문사들은 대체로 추이로 보자면 서로 다 알 거 아니야. 업계 비밀이 어딨어. 선수들끼리 다 통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2배 이상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조선일보가 80년대만 해도 200만 부 이랬다고. 지금 100만 부로 줄었는데 네네. 실상은 50만 부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19년 보니까 조선일보가 119만 부, 동아일보가 73만 부, 네. 그리고 중앙일보가 71만 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절반을 찍는다면은 조선일보가 한 55만 부, 그리고 동아일보가 31만 부. 아니죠. 30한 6만 부. 36만 부. 네. 36만 부.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 35만 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조중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 개라도 조사를 했거든요. 세 곳의 지국에서 보고 부수가 16,768부로 일단 보고가 됐는데 문체부가 실사를 해보니까 7,870부. 이거 아이고. 46.9%. 봐봐. 이게 50%야, 50%. 그러면은 다 절반. 이게 ABC 절반이고. 협회는 조중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이 그래. 헛수가 많아요. 업계가 다 거의 통일돼 있어요. 2배 찍는 걸로. 그리고 사실 이게 ABC 부수를 단가로 이제 광고 단가가 책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뭐 거의 사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ABC 협회 어차피 뭐 그건 뭐 신문사들이 기업 형태는 사기업이고 이러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되거든요. ABC 협회의 유가 발행 부수에 따라서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기준, 단가 이런 게 책정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금 들어가요. 세금 들어가는데 그 부수가 이런 식으로 호수가 잡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절반 정도밖에 유가 부수가 지금 안 잡힌다면 실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게 협회 차원에서 혹은 신문사와 뭔가 어떤 조직적 수준의 허수에 개입이 됐다면은 저는 이거는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게이트죠, 게이트. 이거는 저는 조금 문체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루에 뭐 신문 용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이를 다 합쳐서 하루에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쓰셨네. 네, 나무로 환산하면 나무 몇 그루를 잘라서 하루에 쓰이는 종이를 조달할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한 5만 그루? 5천 그루. 너무 세게 잡았네. 저기 너무 많이 썼다. 너무 많이 썼어. 우리 정동지 너무 많이 박심을 썼어. 위해서입니다. 예, 5천 그루, 5천 그루. 네. 아니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정말 딱 필요한 용도로만 종이를 쓴다면은 수천 그루를 또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유가 부수가 절반 정도인데 일단 그걸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찍어내면은 그 책임 음, 일단 지국에다 떠넘겨요 본사는. 예, 지국은 유가 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네, 나머지 어떻게 지금 지국 수입을 유지를 하느냐? 폐지로 그걸 폐지로 넘기잖아요. 갔다 폐지. 폐지로 넘기는 그런 지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실 아까 김영일 PD도 얘기를 했지만 ABC 협회의 유가부수 문제점은 10년 전부터 아니 그 전에 미디어오늘은 뭐 오래전부터 제기들 해왔던 그런 문제고요. 네네. 미디어 토크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수용자 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게 2020년 발표 내용이 있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종이신문 구독률. 언론진흥재단이 2020년에 발표한 종이신문 구독률이 6.3%입니다. 6.3%가 나 종이신문 돈 내고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또 점점 줄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6.3%라는 이 수치랑 아까 그 성실률이 95점 몇 %라는 거랑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혀 매치가 안 되죠. 당연히 이때부터 이거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ABC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또 신문사들이 또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저 우리 언론사들이 말이죠. 무슨 뭐 환경을 우리가 신경 쓰자, 기후 변화에 대비하자. 이딴 소리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들부터 잘해야지. 제가 집 근처 이케아 기흥점에 아내하고 한번 갔었어요. 네. 3주인가 4주 전에 갔었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매일경제. 쓰다 버린 신문지인데 알잖아, 단번에. 네네. 아니야, 빳빳한 게 인쇄되고 이제 막 풀어버린 거야. 거기 잔뜩 쌓여 있는 거야. 이걸 포장해서 신상. 포장해. 눈이 이렇게 쌓이려고. 그렇지. 포장해서 가져가시라고 매일경제. 또 저널리즘 1호에도 나왔지만은 인도네시아 이런데 신문이 수출돼요. 조선일보 이런 게 맞아요. 포장하라고. 네네. 이럴 거면은 찍질 말지. 뭐하러 찍습니까? 실제로 신문사 지국장들의 하소연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를 찾아오고 이럽니다. 제보하고 이랬을 때 하소연 가운데 하나가 워낙에 이 본사에서 신문 구독료 이런 거를 저 지국에다 부담을 하니까 운영의 최소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가 파지를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으로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아마 이게 몇 년 전 얘기거든요. 네.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지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부담인 거고 참 무리하게 이렇게 찍어내는 이유 이거 제가 봤을 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거. ABC 협회와 신문사들이 어떤 그 이해관계가 결합된 이거는 문체부가 뭐 언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신문사들 눈치 보지 말고요. 네. 조사 결과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니 사실 신문을 제법 볼 때 한 10년도 아니고 한 20년 전만 해도 신문 지국이 신문 판매 수입은 점점 줄지만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 네네. 그렇죠. 간지. 안에 이제 그 광고지나. 광고죠. 네네. 그게 짭짤했죠.
요즘에 간지도 거의 없더만. 네. 그렇죠. 간지 넣어봐야 별로 이렇게 광고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앱으로 다 주문하고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신문 시장이 꺼지고 있구나. 뭐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참여정부 때 신문유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강기석 현 네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 강기석 이 어르신께서 그때 신문유통원장을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은 배달은 우리한테 맡겨라. 그쵸. 우리가 배달하겠다. 그 되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신문 시장에서 예전에 기억하시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지국 사이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네. 사람이 죽어났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런 과당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신문을 신문유통원에서 배달해 주는 걸로. 네. 공정 배달하는 걸로. 아, 그랬더니 조중동이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배달을 잘해 주겠다는데, 아니, 자기들도 지금 유지하고 또 직장들의 그런 우는 소리 듣기 피곤할 거 아니야. 그 배달을 대행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를 쓰고 막았어요. 부수를 부풀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럽니다. 부수를 부풀려야 광고주들로부터 삥 뜯기도 좋고. 그런데 그걸 공개해봐. 그러면 뭐 자기들의 어떤 기반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신문유통원의 그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신문시장을 과점하는 조중동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신문유통원 시들시들하다가 MB 때 그냥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유통 과정을 투명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투명하게 되면은 그때 신문시장의 절대 다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조중동에 불투명한 어떤 그런 그렇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완전 결사항쟁을 했었죠 그때. 투명이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네. 세무조사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반대라더니. 아, 근데 저희 그 평화나무 사무실에 벙커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다가 이렇게 국민일보를 잔뜩 갖다 놓고 갑디다 보니 누가요? 뭐 구독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잔뜩 갖다 놔요. 그 매일 어쩔 수 없이 국민일보를 봅니다. 네. 근데 정말 읽을 게 일도 없는 거야. 야, 이렇게 너무 아깝더라고. 이 국민일보를 위해서 희생된 나무들이 아까워. 그럴 정도로 읽을 거 하나도 없고 뭐 해봐야 다 조중동 아류 아닙니까? 주장하는 바가. 그나마 볼 게 있다면 이제 저 기독교면 오늘 기독교면 보니까 첫 페이지가 네. 국민일보 회장 조영기 목사. 조사무엘 민재 네. 엄마 돌아가신 거 거기 한 명 가득 실렸습니다. 네. 그 아, 김성애 네. 한세대 총장. 왜 이렇게 국민일보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하시나 했는데 예. 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수밖에 없는 사정. 배달을 해주는데 어떻게 읽어줘야지. 근데 괜히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또 그 읽다가 어떤 기도원인데 기도원 가면은 무슨 요실금부터 뭐 이렇게 다 고쳐준다는 거야. 그거는 불법 의료 광고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 목사가 아무리 기도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병 고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지면에다가. 네. 그래서 바로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가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대해서. 이거 왜 자꾸 배달을 왜 할까? 배달을 해? 배달을 하겠나? 그 배달해가지고 좋은 일도 없구만. 왜 자꾸 배달을 하는 거야? 국민일보하고 극동방송에서 예. 김용인 이사장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마귀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탄 마귀에 그냥 루시퍼에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아마. 예.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체부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조사 보고서를 미디어오늘이 입수해서 보도를 했을 정도면은 조만간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이 발표에 따라서 발표 딱 해서 끝나지 말고요. 수사를 의뢰할 게 있으면 저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지, 당연하지. 그것과는 또 별개로 ABC 협회? ABC 협회 유가 부수를 토대로 정부 광고 단가가 결정이 되고 그렇지. 신문사의 광고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감시가 가능한 또 다른 부수 공사 시스템에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ABC 협회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중동에 정부 광고가 집행된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다 ABC 협회 그 유가 부수를 기준으로 집행을 한 거예요. 단가 이런 게 다 책정이 된 거라고. 이게 지금 거위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지 않습니까? 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짜.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좀 ABC 협회 우리가 그동안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빼박 드러났습니다. 빼박. 이게 역시 여기서 정말 한 가지 또 한 번 제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역시 내부 고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아 그렇죠. 지난번에 그 월성원전에서 네. 또 노출이 된 게 드러났잖아요. 그 내부자가 그렇게 환경단체에다가 말하자면 꼬발른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거 감시하라고 원전 마피아들이라든지 한수원 이 이해관계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네네.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가지고 제보를 했어야 될 것을 환경단체 가서 제보했다는 게 뭐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ABC가 그런 데 아니에요. 부수를 많이 그냥 멋대로 찍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신문사한테 경칠 수 있는 민간 기구긴 하지만은 네. 야 너희들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야? 이게 지금 광고 쪽 기만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ABC 협회가 막 경을 쳐야 되는데 신문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간치 눈속임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광고주하고 독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내부 고발이 간 거지. 문화체육관광부로 말이죠. 예. 이게 뭐 신문사도 뭐 이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안 그러면은 그 신문사가 그렇게 신고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맞아요. 우리는 뭐 100몇십만 부 찍는다. 네. 그중에 이제 유가가 얼마다 이렇게 뻥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50만 부 찍는 조선일보의 지금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200만 부독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거든 조선일보. 네네. 50만 부독자 조선일보. 50만 부가 됐어요. 그것도 많긴 하네요. 근데 50만 부도 몇이나 읽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아까 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음. 작년에 언론 수용자 조사한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돈 내고 보는 게 음. 6%대거든요. 6%만 350만 그 정도 될 텐데. 네. 전체 신문 구독자 중에 돈 내고 본다고 하는 게 종이신문을 6%대예요. 아마 그건 점점 더 줄 겁니다. 점점 줄어들 점점 거라고요. 줄겠죠. 아니 여기 다 나오는데 뭐 굳이 종이를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전에 또 스크랩 이런 것도 있는데 스크랩을 뭐하러 해? 웹사이트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 하여튼 종이 신문은 이제 종언을 구했다. 아 근데 네. 조선일보가 또 새로운 짱구를 굴리더라고요. 어떤 짱구를? 그 아이서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서퍼, 그렇지. 인터넷으로 이제 지면 보기를 하는 그렇지. 거. PDF로 보는 거. 오늘 조선일보 보면 빌 게이츠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그게 어. 굉장히 늦게 노출했습니다. 네. 한참 뒤에 블랭크로 딱 돼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그걸 노출하더라고. 또 저기 하지 말고 돈 주고 사서 봐라. 뭐 그런 거죠. 또 신문 읽기 교육 있잖아요. NIE. 예. 그것도 아이서퍼에 안 나오더라고. 그거 짱구 굴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 그런 수요가 좀 거 있거든요. 여러분 종이 신문 구독하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죠. PDF로 보지 마세요. 네. PDF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PDF 구독료를 좀 깎아야지. 그렇죠. 그거대로 또 비싸게 받습니다. 인간들이 뭐야? 그게 무슨 종이 현물로 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요새는 그냥 네이버에 올라오는 거 봐요, 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오후에 뜹니다. 뭐 굳이. 아니, 근데 뭐 굳이 뭐 예. 기다렸다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진짜 종이 신문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이제 평화나무가 저널리즘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널리즘도 우리 그 국내 배달 시스템에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 일주일 뒤에 오면 그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주간지가 다 그래요. 거의 다음호가 나올 때 그렇죠. 뭐 SBS에 가서 오늘 나온 미디어오늘을 들고 이제 사무실로 왔을 때 지난주에 찍은 미디어오늘이 배달이 됐다고. 배달 시스템이 좀 문제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널리즘이 이제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게 되면은 종이 신문에 실린 기사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기가 막힌 기획 기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 용으로 안 들어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중독성 있는 그런 컨텐츠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수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저희는 이제 하여튼 영업 기밀이고 네.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시고 야 역시 김영민이가 또 이거 참 짱구를 잘 굴리는구나.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저널리즘 인터넷 신문 여러분 한 달 정도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이트 개설은 금방 하는데 네. 이제 안에 내용을 채우려고. 내용을 채우는 네. 놀랄 서프라이즈한 그런 컨텐츠는 한 달 후에 여러분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저 평화나무의 후원 회원이 되시는 분들께 그 후원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또 어디 여기. 있구나. 자, 저널리즘 구독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공정 언론으로서 보답하고요. 지난 주간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명선거감시단을 또 출범시키는데 900만 원의 예산이 모자랐는데 46시간 만에 900만 원을 다 모았어요. 아이고. 네. 그만큼 평화나무를 또 믿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뭐 또 어떤 얘기 해볼까? 짧게 음. 요즘 참 흔히 말해서 음. 인싸들이 인싸, 예, 인싸. 요걸 안 하면은 음. 인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클럽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가입하셨나? 전 아이폰이 아니어서. 아, 네. 우리 형님은 가입하셨어. 예. 네. 초대장 5장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초대장이 필요하신 분은 나에게 오라. 네. 나중에 안드로이드 개통하면 좋아하시죠. 아니 나도 해봤어요. 들어가서 실제로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네. 방송이 아니지 이게. 소감을 한번 이게 말해주세요. 그 방송인가요? 방송인가 SNS인가? 음성 기반의 약간 오디오 기반의 SNS 근데 형태라고. SNS인데 통상 SNS는 뭐가 남잖아요. 그렇죠. 뭐 글이든 뭐 영상이든 남아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남죠. 이거는 뭐 딱 끝내는 순간 리뷰하는 순간에 다 증발돼 버려요. 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 지난 토요일에 제가 그래서 좀 길게 한번 해봤는데 네. 그래도 뭐 제가 뭐 좀 알려져서 그런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고 네네. 네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들어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눴어. 나는 인터뷰를 한 거가 됐어요. 인터뷰. 그냥 잡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잡담이 아니라 나도 완전히 방송식으로 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내가 굉장히 진이 빠졌습니다. 그냥 섭외 없이 방송을 한 거군요. 아니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을 걸길래 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해서 방송을. 네, 방송을.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거 좀 귀중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네.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했더니 다 증발되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 거기서 그냥 녹음화되고. 그래서 그 저장이 안 된다는 거, 다시 듣기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적이 없어도 무슨 댓글에 뭐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 이 수전노들이 올리는 그 채팅. 네. 채팅방에서 뭐 글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떨렁 지금 이 대화방에 누가 들어왔는지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소수의 한 10명 이내에 그룹 채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이제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을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은 뭐랄까 이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요리사들이 집에 가서 정말 자기가 직장에서 네. 음식 차리듯이 차려서 먹진 않잖아. 그렇죠. 라면 끓여 라면 먹거나 그냥 끓여 뭐 배달시켜 먹고 뭐 그러죠. 배달시켜 먹고 그러잖아. 컵라면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아니 이거 공짜로 방송을 해주는 것이 되는. 아 결국 그거였구나. 그 뭔가 돌아오는 게 하나도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아니, 팬들이 수저 놓으니까 결국 방송인도 수저 놓아요. 그런 점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었나?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근데 참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서로 소리로서 채팅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리로. 소리로. 네. 그렇지 뭐 어제 아침에는 시카고에 사는 두 분하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제 넷이서 대화를 같이 나눴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네. 이런 인프라라면은 이걸 KBS 열린 토론 같은 그렇죠. 라디오 토론 프로에서 요걸 한번 이용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SNS를.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게 라디오 방송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겠다. 아 근데 좀 정신없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아니 다 근데 있고. 이게 저는 이제 주로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네.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음. 그 강연 하잖아요. 음. 연사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청중 앞에서 강연하고 그거를 약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클럽하우스 방 들어가 보면은요 스피커하고 관객, 청중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스피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관객은 일단 들을 수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객석에 있는 사람도 손들기를 할 수 손을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발언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근데 그 권한이 음. 진행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을 개설한 사람에게. 개설한 사람. 네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개설한 방에 들어가 보고 이랬어요. 연예인들이 만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가만히 듣게 되더라고. 무슨 얘기하고 있나 뭐 이렇게 듣고 그러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IT 관련 이런 쪽에 좀 평소에는 잘 못 보던 그런 사람들 개설한 방에 들어가서 또 듣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다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진입장벽이. 일단 아이폰 써야 되고 네. 초대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흔히 말해서 일반인이
이게 청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냥 방을 개설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몇 사람 떠들면 사람이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유명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아주 초반기긴 한데 이 소수의 엘리트들 모여가지고 얘들 뭐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보상 체계가 없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상 체계. 사실 유튜브의 힘이 뭡니까? 보상 체계 아니에요, 보상 체계. 그렇죠.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면 올릴수록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그런 보상 체계가 더욱 튼튼해지는. 근데 여기는 뭐 열심히 해봐야 뭐 그냥 아니 이게 지금 클럽하우스가 약간 베타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을 아마 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도 이제 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관심과 반응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희 추정입니다. 유료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료화 모델? 네, 이를테면 뭐 앨런 머스크가 이걸 사용해서 떴잖아요. 이 클럽하우스가 그랬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 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유튜브 좀 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방에 들어오려면 약간의 뭐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이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김용민 PD 같은 사람을 네. 클럽하우스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앞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 클럽하우스의 기본 정신이 뭐 개방적이고 뭐 이게 구조가 없고 이런 거였는데 뭐 그 정신이 훼손된다 이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델도 아마 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섣부른 단정은 아직 좀 곤란하고요. 예. 이 상황을 한번 쭉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일단 우리 민동기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기해하는 것 같습니다. 론칭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만큼 더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출발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오디오의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팟캐스트 그렇죠. 생겼고 이제 또 클럽하우스도 생겼는데 우리의 라디오 방송은 여전히 이런 심의에 묶이고 또 이런 구조에 묶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저 라디오 방송이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쉬프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클럽하우스에 지상파 라디오 시사 PD들이 방 만들어 가지고요. 지상파 라디오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청중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는 PD가 있어가지고 민동기 기자 들어왔네요 하길래 조금 있다가 휙 나왔죠. 거기다 그 말을 남겨야지 김용민이를 써야 돼.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손 발언을 하려면 손을 든 다음에 예. 초이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우리 레드현님이 왜 용디를 안 부르는 것인가 지상파는 이러셨는데 아니 어떤 정말 대담한 PD가 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용민 PD는 무장공비. 무장공비보다도 더한 수준이에요. 뭐 말하자면 알카에다? 근데 SBS하고 KBS를 이제 그만뒀잖아요. SBS는 이재명을 욕하는 분위기가 막 연출되는 이 상황에서 야 이건 방송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둬 버렸어요. 이러니 SBS로 돌아갈 길은 없어요. KBS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TV에서 아웃된 거 아닙니까? 요맘때 아웃됐어요 작년. 네. 거리의 만찬. 네네. 거리의 만찬. 네. 그래서 내가 저기 인터넷 방송만 하게 되면서 거리의 오찬을 만들겠다 그랬었는데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그만두고 또 라디오도 그만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젠더 권력자들에 의해서 퇴출당한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개기고 있었으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제법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습니까? 정영진 아웃됐죠. 박지희 아웃됐죠. 그래서 내가 돌아간다는 거는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조선중앙TV에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선중앙TV에 출연할 수 있다면 그건 한글 거기도 이제 우리말을 쓰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어느 간 큰 PD가 말이죠. 저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모 방송 굳이 뭐 그렇게 이름을 안 알릴 필요는 없겠다. CBS에서
한 번은 나를 이제 MC로 써도 될까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셨던 분이 연락이 왔는데 내부에서 뭐 그건 가능치도 않은 얘기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나 내가 좀 어렵게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토론 프로인데 패널로 나와라. 상대가 누구냐? 강현재다. 빤스가 옳다. 빤스가 좋다. 이걸 갖고 개싸움을 하는 그런 토론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니 내가 그냥 혼자 다니는 사람이면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평화나무라는 단체 대표인데 이 단체에 명예가 있지. 그래서 제가 고는 거절했는데 야 그거라도 했을 걸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예, 이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방송 출연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정봉주가 방송으로 간다면 정치를 못해서 방송으로 간다면 나는 방송을 못하니까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야, 내가 엊그저께 뭐 진중권이가 TV조선 나가서 인간 소화제 이런 막 찬사를 받으면서 방송 나가더라. 이게 도대체 지금이 누구 정권인가 싶더라고. 저렇게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자기 친구이면서 오랜 직이었던 사람을 저렇게 살벌하게 씹어대는 사실이건 허위 사실이건 구분하지 않고 막 씹어대는 속사포처럼 비난하고 인격 살인을 하는 사람도 저렇게 방송에 잘 나오는데 난 이게 뭔가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네, 그래. 아니 그렇다고 또 TV조선에서 섭외 온다고 또 안 나가잖아. 안 하지. 그건 안 하지. 그건 안 하는데 TV조선 같지 않은 방송에서도 전혀 부를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강현지하고 개싸움하는 거 말고는 저희 쓰임새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 빼고 다 방송 열심히 하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그래요.